네, 안녕하십니까. 더미래투자연구소 안봉국 팀장입니다. 자, 2023년 10월 10일 화요일 공개 주식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10일이죠. 방송 안 한 지 꽤 오래됐죠. 뭐, 음, 안 팀장 방송 안 하는 이유가 지난번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죠. 어쨌든 저는 뭐 중간중간마다 여러분 절대 주시장 들어오지 말라고 계속 강조했어요. 아, 지금 참 뭐라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은 무엇을 근데 어쨌든 우로보다 아래로 저는 계속 강조해드렸어요. 지난 8월 9월 달부터 시장은 곧 폭락한다고. 뭐 일단 시장의 시나리오는 그 미국 시장은 좀 약간 빗나갔지만은 어쨌든 우하향으로 가는 것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저희는 9월 달부터요. 전략적으로 사실 10월 달 들어오면 장이 크게 변할 거라고 저도 예상을 했어요. 예상을 했는데 과연 아니까. 근데 제가 우리 지금 회원들도 전부 다 현금화 시킨 건 아니에요. 3분의 2는 현금화하고 3분의 1은 그 단계 회원들마다 좀 많이 다르는데 근데 그 종목들마다 저희가 핵심 종목들은 계속 들고 가요. 어, 어 거기까지 들어가면 좀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어쨌든 어려운 시장이에요. 어려운 시장이고 여러분 이제는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뭐 가격으로 측정해가지고 얼마 매수, 얼마 손절, 뭐 목표가 얼마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지금 그러니까 평시에 상승장에서는 그것으로 얼마 정도 재미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국제 금리가 상당한 기간에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보이지 않는 리스크가 상당히 금융 리스크가 지금 내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국가에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돈이. 그래서 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앞으로 은행이라든가 정부라든가 이제 국채에 의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세수 부족도 발생하고 그렇죠. 정부는 계속 경기가 좋아진다고는 얘기해요. 뭐 자기 말로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는 그런 정부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 정부 이야기 듣지 마세요. 그냥 그 관료주의로 그냥 자기가 자기를 이제 위로하는 거니까 절대 never 절대 국가 경제 안 살아납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국제 금리가 급등하는 거예요. 이제가 막 시작입니다. 예. 경기가 침체길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국제금리가 억수로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기업들이 하나, 두 개 파산합니다. 예. 연쇄 파산 안 하면은 괜찮고, 연쇄 파산하면 금융위기가 터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 시나리오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저는 절대 맞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 만약에 진짜 제가 그 절대로 100% 내가 믿는다면은 주식은 전부 다 버려야 되죠. 갖고 있으면은 바보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저도 이것도 시나리오는 그려놓고 이제 대응해 가는 거죠. 그 대신에 종목은 반드시 핵심 종목이어야 된다는 거. 시장 핵심에 있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 경제 기술력을 먹고 살면서 엄청나게 이제 시장 경제를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종목군들이 우리나라에 다 내재되어 있어요. 제가 계속 세 가지를 강조하잖아요. AI 반도체 시장하고 수소하고 그다음에 뭐 마이크론 바이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뭐 제가 수십 번 수만 번 얘기해서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고 근데 뭐니 해도 AI 시장은 금융 위기가 닥치더라도 이거는 절대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미 세상은 AI 세계로 산업화가 이미 진행됐기 때문에 이거는 좋거나 나쁘거나 이제는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할까? 만약에 성인식이라면은 지금 아직도 AI는 애기다. 초등학생.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가고 있는 구간이. 그래서 앞으로는요. AI 세계가요.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잠재력이 잠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해외 사례들 보면은 저는 계속
엔비디아를 얘기하잖아요. 그게 즉시 그게 뭔 말이냐면요. 어, 앞으로 팹릭스들이 AI 팹 회사들이 상당히 시장의 지배를 가져갈 거예요. 앞으로 2, 3년 후에는. 근데 왜 지금 얘기해? 지금 아주 싸니까. 자, 여러분, 제가 올해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사람들이 환장하고 뭐 못 사고 안다 할 때 저 또 얘기했죠. 3분기부터 무조건 폭락한다고. 진짜 많이 맞아, 맞아. 그래서 그때 내부가 그때 제가 그 2차 전지 인버스가 출시가 돼가지고 그래 인버스 사라고 그랬었잖아요. 많이 올랐죠. 2차 전지 떨어지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좀 시장에 사람들이 환호할 때 냉정한 그런 사고 방식으로 시장의 이런 모든 글로벌 흐름을 잘 한번 생각해 보라 말이죠. 과연 그렇겠는가 그 말이죠. 이게 아무튼 여러분 요즘 그 배터리 아저씨 시장에 안 나오시대요. 근데 여러분 투자 결과는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아무 탓하지 마세요. 투자 결과 났는데 내 손실 봤어. 그리고 안 팀장 가르쳐주네요. 원래 여러분 자본시장 그 헌법에 보면 그 자본시장 법에 보면 금융이란 자체 단어를 어떻게 해석되어 있냐면 원본 추가 손실이 날 수 있는 자산을 금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융이라고 두 글자 딱 들어가면은 자기 본 자산이 손실이 될 가능성을 잔재로 헌법으로 제정되어 있어요. 자본시장법으로 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증권이라는 이 자체 투자 범위 내에서 누가 무엇을 보장해준다 하면은 이미 벌써 불법이에요. 이것은 뭐 말인지 알아요? 특히 전문가들이 뭐 이렇게 뭐 보장해준다 절대 never 법적으로 이런 보장이란 게 없어요. 그러면 뭐가 보장이냐? 비금융 자산은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금융 같은 경우에는 뭐 채권이라든가 저축 같은 거라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안전한 거. 1년에 이자 그냥 몇 프로씩만 주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비금융에 그 포함해가지고 원본 손실 없이 투자가 가능하죠.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라. 이게 기본 사양이에요, 여러분. 주식을 투자하는 누가 보장한다. 이거는 100% 사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누가 돈 많이 벌어준다, 보장해준다. 그 절대 믿지 마세요. 절대. 누구 믿으면 되냐? 안 팀장 말도 믿지 마세요. 뭐 믿을 사람 없어요. 어쨌든. 예. 근데 어쨌든 시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시장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저는 항상 강조하잖아요. 역발상 투자라고요. 이렇게 한 10번 투자하면 7번, 8번은 성공합니다. 그제 성공 의미가 뭐라고 단정 짓기는 힘든데 근데 시장은 마이너스 3, 40%예요. 근데 나는 마이너스 10%예요. 그럼 뭐 성공한 거죠. 성공한 거예요. 시장 대비해서 30% 수익 난 거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무조건 수익 많이 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어 그래서 그 항상 지금 시장은요. 참 제가 오늘 사실은 방송 주제는 이제 중동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지금 이 시장의 이때 흐름을 보니까 잘 모르겠죠. 많이 혼돈되죠. 미국 시장 오르는데 우리 시장은 왜 떨어지지? 그렇죠? 그리고 오늘 그 이제 사우디 왕자가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고 그래 나왔죠. 나왔습니다. 잠깐 사우디가 원래 이스라엘을 도와야 되는데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단 말이죠.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뭐 중동의 이야기는 뭐 제가 뭐 다 얘기 안 해도 뭐 TV에 많이 나오니까 그거죠. 근데 여러분 항상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오늘 하고자 얘기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며칠 이런 생각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여러분 지금 보면은 뭐 이란이 배경이 있다 하고 오늘 사우디 왕조도 이 전쟁에 어쨌든 간접이라든 그 직접이라든 지금 간섭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그 여러분 잘 보시게 된다면은 그리고 지금 그 미국을 대표로 해서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연합해 가지고 뭐 하마스를 뭐 이렇게 막 비판한다 하고 뭐 어쩌고 이제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제가 봐도 그냥 조금 전 군사 전략가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팔레스타인이 하마스가 전쟁을 확전시키려는 어떤 이게 잠재적인 전략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진짜 이게 비인도적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흉악하게 전쟁을 작은 곳이 한 나라를 상대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 역사적으로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뒤에 큰 배경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확전만 안 되면은 별로 크게 상관없어요. 뭐 이스라엘 나라하고 뭐 하마스 그 둘 합쳐도 경제 규모가 뭐 전 세계 1%도 안 되는 거기 뭐 크게 영향 주겠냐 그 말이죠.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란 그 석유 국가 이란이라든가 사우디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이 전쟁에 어떻게 참여가 돼가지고 막 뒤엉켜 버리면은 이거는 뭐 제5차 중동 전쟁에 발발하는 거죠. 그렇게 돼 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석유는 막 급등해 버리고 막 그러겠죠. 그러면은 누가 수혜받습니까? 석유 판매하는 회사들이 또 수혜받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중동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제일 골머리 아픈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가 며칠 전에 미국의 10년 국채물 급등한 거 봤어요. 며칠 사이에. 그렇죠? 4.5에서 4.8% 한 달 만에 찍고 가버린 거야. 이게 미국 국채도 하방이 더 올라야 돼요. 지금 어떤 구조라든지 간에 5% 이상도 간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우리나라, 여러분, 그날에 여러분 보시는지만 우리나라 10년 국채물도 그 며칠 사이에 확 급등해버렸어요. 그렇죠. 미국 국채 금리 오르니까 우리나라의 은행이라든가 주요 기관들에서 자금 조달이 이제 급한 거죠. 음. 그러니까 아무리 보더라도 아직 4%대가 싸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서 지네는 아직도 많은 전문가들 부동산 싸다고 막 이제 가격 오른다고 막 홍보하고 막. 아무튼 금융을 좀 아신다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예. 내년에 진짜 여러분 상상 밖의 큰 금융 리스크가 닥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정부가 계속 이렇게 감싸줬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미국 내년 대선이 내년 12월 달이죠. 거기까지 버틸까? 만약에 미국 국채 금리가 5%더 넘고 막 5.2%막 이렇게 가버리면은. 근데 엎친데 뒤친데다가 지금 중동 전쟁이 이게 기미가 또 보이죠. 그러면은 이 전쟁의 최대 수혜 국가가 누구냐면은 사우디예요. 사우디. 그러면은 자, 여러분 보세요. 바이든이 내년에 대선을 치러야 돼요. 어쨌든 지금 금융 리스크가 상당히 꼭대기까지 왔어. 유가까지 확 치고 건너가 버리면 이거는 뿅 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속수무책하게 호로록 하고 다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전쟁 안 일어나면 제일 좋아. 일어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는 뭐 바이든은 사우디하고 어떻게 해서든 석유의 공급을 원활하게 만들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란의 배경으로 이 전쟁을 지금 막 전 세계가 눈치 보고 있어서 이란을 공급을 확대하려고 할 수는 없고, 그리고 동시에 사우디하고 러시아하고 그리고 중국 또 연합 전선을 갖고 있고, 이게 지금 여러분 잘 보면은 이 사우디 이게 왕세자가 진짜 천재예요, 천재. 조그마한 나라가 중국하고 미국을 쥐고 패다 막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자,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투자할 때 그럼 유가에 투자할까요? 근데 오케이, 유가에 투자해야 한다고 치고, 근데 만약에 진짜 이게 며칠 안 돼가지고 진짜 이게 미국에서 해결해버려가지고 전쟁 안 일어나면은 유가 오늘 요즘 많이 올랐다네요. 그러면 또 유가 급락하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유가 상승 하락 베팅한다는 것 자체가 확률적으로 리스크가 크다. 그 말이죠.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은 방산주를 살까?
솔직히 방산주는 우리나라하고 뭔 상관입니까? 물론 테마로 반짝하고 움직이는 거는 좋다 말이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산주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음. 그러면 뭘 살까? 뭘 살까? 여러분 좋은 방법 없을까요? 리스크는 작게 잡고 이제 그 수익날 확률을 높게 가져가는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오늘 그걸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 잘 보시면은 지금 미국은 바닥 찍고 좀 살짝 반등했네요. 전쟁이 반발이 소식이 전해지마다 4.85에서 바로 4.65까지 오기로 주식 채권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반발하면은 다 안전자산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많은 자금들이 오히려 미국의 채권을 사준다는 거죠. 미국의 채권을 사주면은 미국의 채권 금리가 하락하죠. 그러면은 미국은 당당하게 이게 이제 그걸 이제 그 안전자산 수요에 따른 미국의 자금 조달을 원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채권 금리에 크게 영향 주지 않고 그러면은 미국의 안정적으로 이게 이제 그 한쪽으로는 그 양적 긴축을 할 수 있고 한쪽으로는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채권 금리가 하락하니까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조달하는 자금들이 원활해지 가지고 시장을 더 완화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그런 뜻을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미국 주식 시장은 오른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지금 뭐니 해도 시장의 중심은 주식 시장이 아니라 채권 금리예요. 채권 금리 동향에 따라서 시장이 앞으로 변화를 이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지금 채권이 주식보다 더 위에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 미국한테는 좋다는 뜻이에요. 근데 동시에 여러분, 근데 동시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주식시장이 폭락했죠. 하락했어요. 미국은 오르는데 왜 우리나라는 하락하지? 어쨌든 우리나라는 국채는 안전자산이 일단 아니고요. 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크게 뭐 변화한 거 없었네요. 그네요. 근데 오늘은 또 채권 금리가 오르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투자하면 좋냐? 제가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럴 때는 우리가 변동폭 지수라고 있어요. 빅스라고. 여러분 다 많이 아시죠? 그러니까 요 이튿날에 미국의 금융시장이 S&P 나스닥이 막 오르다 보니까 빅스가 완화하게 조정을 받았어요. 하락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식으로든 유가가 폭등하든 안 하든 그러니까 자 이거 보시면 그러니까 변동폭 전략을 사용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단정 지어서 한다는 것보다도 변동성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틀 보면은 여러분 요 이틀 보면은 여기에 19에서 17까지 막 떨어졌죠. 그렇죠? 위에 고점 찍다가 국채 금리에 영향받다가 다시 완화하게 이렇게 살짝 조정하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통상 지금 이 S&P 빅스 지수가 15 이하까지는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경기가 워낙 좋을 때가 15까지 와요. 통상 15에서 17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이 아래로 손실 볼 가능성이 아주 낮아요. 아주 낮아요. 만약에 10대 8하면 손실 가능성 20%. 그러면 나머지 80% 뭐냐?
수익날 확률이라는 거죠. 그럼 이 수익날 확률 어디서 나냐? 전쟁이 반발하거나 뭔가 국채 금리가 또 다시 급등한다든가. 그럼 어차피 여러분 빅스는 급등할 수밖에 없어요. 11월 17일 날에 미국의 그 예산 또 한 번 국회가 또 부딪히게 돼 있잖아요. 이번에 공화당의 그 하원 의장 그거 뭐 이게 뭡니까? 그분 뭐라 해요? 잘렸잖아요. 그렇죠? 그분 뭐지? 예. 어쨌든 그래서 다음에 11월 17일 날에는 미국 국회에서 그 이제 이제 이게 협상이 잘 안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렇더라면은 또 그때 가면은 이제 미국 정부가 그 셧다운 같은 이야기 또 나오고 또 난리 칩니다. 예. 그군데다가 미국 재무부에 국채를 발행을 계속 해야 하고 미국 정부 돈이 없어요. 그 만약에 중동 전쟁이 또 일어난다 하면은 또 전쟁 자금들이 또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국제 금리 어디로 튈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유가나 가격으로 딱 확정 지었을 때는 이거는 우리가 뭐라 이렇게 100%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빅스 지수를 사용한다면은 이게 100분의 80 확률로 이 전쟁의 수익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빅스를 사용하면은 여러분 상대적으로 수익률을 좋게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바로 전쟁이 해결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주가 밑으로 좀 더 하라도 손실날 리스크가 10% 10몇 프로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빅스를 어떻게 투자해?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빅스 ETF는 없어요. ETN밖에 없어요. ETN. 그래서 이 ETN은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많이 투자하는 거는 좀 불리해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에 투자하고 있어요. 미국의 빅스에다 투자하고 있는데 거기는 막 레버리지 막 높게 가져가고 막 그래 해요. 그거는 좀 돈이 있는 사람들. 예. 저희도 거기에다가 한 사람 한 5천만 불 아니야. 5천만 원씩 베팅을 했어요. 어쨌든 저희는 빅스는 앞으로는 변동폭이 워낙 크게 간다고 간주하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50% 수익 냈다가 요 이틀에 또 조정받아가지고 지금 한 20몇 %, 지금 20, 30% 50%에서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뭐든지 간에 시장에 한 번에 확 뭔가 터지면 이거는 확 치고 가는 거예요. 하룻밤에 뭐, 아니,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국내에서는 여러분 그 이제 미국에 투자하기 어려우니까 국내에도 있다. 그 대신 ETN이다. ETN이고 죄송합니다. ETN, ETF 뭔지 아시죠, 여러분? ETN 같은 경우에는 자산 운용사에서 지네가 발행한 거예요. 발행해서 이제 그 LP들이 주식 공급 유동성이 자산 운용사 주체로 해가지고 그 지정된 그 지수의 변동폭을 움직이도록 이렇게 그 뭡니까 벤치마킹 한 거예요. 뭐 뭔지 알죠? 그럼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그 ETN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전에 신한 한 대 한번 뒤인 적이 있어가지고 이 ETN은 회사에 장난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삼성, S&P, 빅스, S&P 선물 ETN이라고 있어요. 이게 추종하는 것이 뭐냐면은 S&P 500의 빅스 쇼트가 뭐냐면은 하락을 베팅하는 선물을 기준을 해서 기초로 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어쨌든 하락하면은 수익 나는 구조다 이런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만기일은 이것도 배당 소득세에 포함된. 근데 괜찮아요. 이게 빅스라는 거는 급등락하기 때문에 좀 단기 성향이 강해요. 전신날 리스크는 작고 시장이 뭐 전쟁이라든가 뭐 국채가 급등하다든가 그냥 앞으로는 나쁜 소식밖에 있을 수 없어요. 좋은 소식 나도 주가가 안 올라요. 여러분 보셨죠 요즘에? 시장에 지금 공포가 그렇게 지금 막상막하하는 거예요. 개인들이 단기로 접근하면서도 하루에 얼마 좀 수익 나고 이튿날 무조건 패대기 치고 그럼 개인 투자자들 지금 완전 공포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식하면 안 돼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주식 한 번 잘못 건드렸다가 인생 확 가버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 시장에 10개 9개는 주식 절대 못 갑니다. 못 가요. 물론 당일날에 사고 팔고 이런 거는 저는 안 그거 한다면
되도록이면 절대 주식하지 마시고 좀 안전하게 하시기 바라요. 예? 예. 자, 그러면은 이게 뭐냐? 제가 우리 그 지수 차트로 한번 보자고요. 그 이 투자 전략 구상을 어떻게 가져가시면 되냐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530100. 자, 이겁니다. 이게 2023년 3월에 상장한 거예요. 미국의 S&P 500을 빅스 하락을 이제 변동폭을 위주로 해가지고 구성된 삼성 자산운용사에서 발행한 빅스의 ETN입니다. ETN. 그냥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S&P 빅스가 17 조금 넘어요. 요즘 이틀 원래 19에서 17로 떨어졌어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금방 설명드렸었죠. 시장에 이제 채권 금리를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전쟁을 호재로 본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럴까요? 전쟁 바로 끝날까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제가 금방 말씀드렸었죠. S&P 그 빅스는 어지간해서 15 이하는 안 떨어져요. 어지간해서는. 시장이 너무 과열하면 13까지도 떨어지는 경우 있는데 극히 드물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시장에 지금 완만하게 이틀 동안 지금 하락을 했어요, 빅스가. 그러면은 너무 좋다는 거죠. 하락했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보시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한 1,000만 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삼성 S&P 빅스가 지금 9,890원이죠. 만 원 이하에서 한번 사주세요. 그리고 혹여나 시장이 너무 전쟁을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더 오르면은 빅스가 더 떨어지면은 그러면은 이게 빅스가 하락하면은 그러니까 시장이 오르면은 빅스가 하락하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조정되는 거예요. 변동폭이 작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9,000원 만 원 이하에 한 번, 9,000원 이하에 한 번. 만 원에 2,000 있다. 그럼 뭐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2회 분할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8,000 이하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극히 10% 20%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매집을 해 두시고 저도 100% 이거 수익 난다고 장담을 못 합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이 뭐 유가가 많이 급등한다든가 어쨌든 시장에 이게 그 시장에 어떤 좀 기묘한 좀 약간 안 좋은 뭔가 발생하더라도 시장이 지금 공포심이 휘었기 때문에 변동폭이 갑자기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게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 많은 투자를 이미 채권 금리 때문에 지금 시장이 워낙 지금 아직 미국의 그 뭡니까 뭡니까 부채 협상 아직 그 통과된 건 아니에요. 잠시 임기자료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빅스라는 것은 앞으로는 확대되면 확대되지 그러니까 줄어들 가능성이 아주 낮아요.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17까지만 내주는 것도 너무나 좀 행운이라 할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투자하면은 여러분 손실 날 확률은 20%, 수익 날 확률은 80%, 보합될 확률 10%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쟁이 어떻게 변하든 좋게 그냥 바로 해결되더라도 우리한테 날 손실이 아주 작습니다. 근데 만약에 전쟁이 확장된다. 그러면은 동시에 이 빅스라는 거는 단기에 급등하기 때문에 단기의 수익이 좀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진짜 전쟁이 좀 걷잡을 수 없게 급등한다면 빅스가 한 30까지도 오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예상했을 때는 뭐 진짜 전쟁이 크게 나면 날수록 전쟁이 확장할수록 사람들의 공포심에 휩쓰면 휩쓸수록 우리는 수익 구조를 확률을 높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어떻게 변하든 저한테는 아무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나쁘게 변하면 우리가 수익 더 많이 가져가고 좋죠. 안 좋습니까? 여러분 매일마다 개별 주식 사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ETN이라는 것은요 특성상 이 상품 구조는 내가 뭐 더 이상 크게 말 안 할게요. 너무 많이 사지 마세요. 제가 이전에 한 번 ETN에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 자산운용사 이게 수급 장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워낙 이게 뭐 전체 시장들이 막 몰렸어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한 거고 이거는 뭐 ETN 픽스 같은 경우는
투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액으로 투자하시갖고 전쟁 기간만 좀 대응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꽤 괜찮을 것 같아요. 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 투자자들은 뭐 어쨌든 그 미국에 투자하는 것도 어렵지는 않아요. 신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신청만 하면 그냥 한글로 다 돼 있으니까 그냥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단지 뭐가 있냐면 이제 환율을 이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원화를 달러로 바꿔가지고 달러로 이제 그 미국에 이제 그 빅스를 사고 뭐 주식 사고 막 있게 하니까 이거는 뭐 원화 그쪽에 전업적으로 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리스크가 크고 그거는 예, 추천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국내에서는 그냥 우리나라 돈을 원화로 그게 미국의 S&P 빅스를 이제 그 뭐냐 벤치마킹해서 지금 기초로 해서 한 거니까 좀 적은 금액이라도 뭐 한번 투자해 보면은 포기는 안 와요. 내일 누가 중동에서 어느 국가에서 참전하겠다고 확 뛰어들면 그 뭐 여러분 이튿날 대박 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 국채, 우리나라 국채 다 급등하겠죠. 급등하면 어떻게 돼요? 주식시장은 예, 자연적으로 크게 혼란스럽겠죠. 그러면 여의치 않게 개별 종목들이 자기 가치 이하로 급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예요, 여러분. 주식이 얼마나 가치 있고 오른다, 안 오른다, 그게 아니고 시장의 공포심만 휘어쓰면은 주가의 본질 가치를 떠나가지고 그 이성적이지 않은 주가 폭락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 딱 뜨면은 한가에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눈 부릅뜨고 안 팀장 이야기 잘 들어주셔야 돼요. 지금은 개인은 절대 주식으로 돈 벌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물론 여러분 얼마가 돈 번다고는 뭐 10% 20%돈 버는 그거는 뭐 안타도 제 말을 못하면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시장은 투자해서 뭔가 수익을 내는 구조 지금 그런 시장 자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지간한 개인 투자자는 절대 지금 시장 구조에서 수익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뭐 방산주니 뭐 석유주니 막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그럼 이튿날 돌변해버리면은 비이성적으로 주가가 폭락하니까 하방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우든 아래든. 근데 우리 이건 어디예요? 하방 리스크는 작고 상방의 수익 날 확률은 높다는 거죠. 안전하게 좀 투자하다는 거죠. 여러분 100%저 수익 난다고 얘기 안 합니다. 수익 날 확률 80%, 손실 날 확률 20%예요. 자기가 투자하면 손실 날 확률도 20%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전쟁이 바로 해결된다거나 뭐 이렇게 그렇게 뭐 원래 모습대로 다시 돌아가 버리면은 그래도 우리는 최소 10몇% 손실 날 확률은 있어요.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고 그래도 어쨌든 만약에 전쟁이 진짜 크게 변해지면은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아무것도 얘기할 필요 없어요. 딱 한 가지. 사우디 왕자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 지금 사우디에서 네옴시티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이 뭐냐면은 전쟁을 일으켜서 유가를 올려가지고 그러면은 유가는 올라도 많이 오르면은 그 자기 수입이 좋긴 한데 량이 줄어들겠죠. 전체 규모로. 그러면은 그렇게 돼버리면 미국하고 또 관계가 멀어지고. 근데 만약에 그 사우디가 개입하지 않고 이걸 좀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으로 가자고 하면은 글쎄요. 미국하고 뭔가 협상하겠죠. 예. 예. 그리고 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잖아요.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사우디는 돈이 많이 필요하다. 그거예요. 제 말은. 예. 그러니까 그래서 변동폭이 좀 커질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게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 동향을 지켜보도록 하고, 근데 이 중동 정책 없더라도 미국 내 자체가 지금 그 금융 시스템이 리스크가, 여러분 지금 취업률도 좋고, 뭐도 좋고, 막 골디락스라 막, 여러분 이거 절대 믿지 마세요. 이 시장 가다가 변해버리는 거예요. 뭐든지 영원한 거 없어요. 제가 2001년도, 2000년도 그때 부동산 환상했을 때, 제가 그랬었죠. 절대 부동산 투자하지 말라고. 두 번째, 그때 또 뭐 투자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약주들 투자하지 말라고. 그랬었죠. 올해 와서 또 뭘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 오르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하락하는 거 생각 안 해. 우리나라 금융시장 한계가 그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예.
근데 반대로 앞으로는 그러면 앞으로 주식시장 어떻게 변할 것이냐? 뭐 제가 보기에는 금융적 그 시스템 리스크는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국채금리가 한번 크게 파동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그 2008년도처럼 그 원달러 환율이 한 1,500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 수준 간다면 코스피 2,000 이하까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2,000 이하까지. 예. 그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럼 안 팀장 예상이 틀려가지고 그러려면 완전히 시장이 되돌아가려면 반도체가 가격이 올라야 돼요. 근데 반도체 가격도 시대 반도체 가격은 오르는데 반도체 가격은 아직 크게 오른 기미가 아직 보이고 있지 않아요. 미중의 패권 때문에 서로 자기 집 자기 놀이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수요가 이게 그 원활하지가 않다 보니까 과거처럼 그렇게 막 수요가 있더라도 미국의 제재로 인해 가지고 이게 참 좀 이상하게 변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다 자립적으로 지금 분포를 구조가 변해 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 반도체 세상에서 크게 돈 벌려면은 그럼 어디로 줄을 서야 되냐? 삼성한테 줄을 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도 앞으로 무슨 방향으로 갑니까? 시스템 반도체로 가잖아요. 전력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장 반도체 같은 거 이런 거로. 그럼 이런 것을 어디서 나냐? 아니, AI 패비스 회사들이 이런 걸 만들어요. 제가 지난번에 파두를 설명으로 얘기해 드렸었죠. 그러니까 파두 같은 이런 회사가 우리나라 앞으로 상장할 회사가 아직도 한 두세 개 있어요. 거기 대박 난다는 거죠. 그리고 최대한 3분의 2 정도는 현금을 꼭 갖고 계세요. 안 팀장 이야기 꼭 잘 들어주세요. 저는 이런 시장을 여러 번 대응해 봐갖고 이런 시장에서 자기 목숨 걸고 투자하는 거 제일 바보짓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시장에 돈 잃기가 제일 좋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보통 사는 돈 1억 잃잖아요. 주시장은 금방 잃어요. 금방요. 예, 저도 최근 주식시장 한 1억 넘게, 예. 아니, 근데 거기 여러분, 저랑 비교하지 마시고. 근데 거기, 뭡니까? 보통에 이제 내가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 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제 일해서 돈 벌어서 빚을 갚으려 해봐요. 못 갚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고통을 진짜 여러 번 반복적으로 경험해 봤습니다. 시장 형태도 너무 잘 알고. 시장에 한 번 실패를 크게 겪으면은 거기 고통이 2, 3년 따라가요. 진짜 사는 자체가 지옥 같아요. 지옥이요, 지옥. 그래서 투자할 때는 꼭 신중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상상처럼 이렇게 돈 벌기 좋은 그런 시장이고 그렇게 환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큰 실수하시는 거예요. 돈 많으면 상관없어요. 나 한 10억 있는데 한 2, 3억 잃으면 괜찮지. 뭐 이런 거는 뭐. 예. 보통 지금 그 가정 형편들이 대부분들이 다 빚이 많고, 예. 그리고 지금 금리도 높고, 지금 금리 3.5%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엔 더 오를 수가 있어요. 미국도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겁니다. 미국에서 만약에 앞으로 10년 국채물이 5% 이상 오른다면 우리나라 국채금리도 같이 덩달아 오를 거예요. 은행들에서 자기네도 자금 조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은행채 금리가 계속 오르잖아요. 그렇죠. 시중금리 오르면은 당연히 대출금리도 같이 오르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부동산은 어떻게 돼요? 악재에다가 악재에 또 쌓이는 거예요. 그럼 정부는 지금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해, 정책은? 한국은행에다가 또 조달하거나 아니면 부채시장 가서 돈을 조달하거나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 없이는 그러니까 수출 호재, 그러니까 모두 GDP가 성장 없이 세수를 못 거둘 때는 이렇게 국채 금리가 무장비하게 오르기 때문에 결국은 큰 손해 보는 사람은 빚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파산한다는 거죠. 중소기업들하고 부동산 부채 많은 사람들하고 최악의 고통이 닥칠 겁니다, 여러분. 내년쯤에 되면은 한번 지켜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당하면 10년 동안 못 살아나요. 어쨌든 저는 내 말이 틀렸으면 좋겠어요. 시장 경제가 좋아지면은 너무 좋겠고 안 좋아지면은 그럴 날이 같이 끌어 저는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중동 전쟁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빅스를 활용해가지고 단기로 좀 투자해가지고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 어떤 투자 전략 구성해서 좀 투자를 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그 좀 시도
하시기를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중동전쟁의 형세를 지켜보면서 어떤 또 변화가 나타나면은 그때 가서 또 방송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중동전쟁에 관련 투자 전략은 오늘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암 팀장 좀 그 말투가 좀 많이 강한데요.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 투자자고 뭐 시장은 여러분 어쨌든 뭐 주식 투자 안 했으면 제일 좋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